따따라다 따따따따따라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제목, 벼랑 끝에선 애기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되었고 이제 막 8개월 된 애기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싱글맘입니다. 저는 미혼모도 아니고 이혼녀도 아닙니다. 이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도망나와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은 하루하루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래도 절 보며 방긋방긋 웃어주는 내 아기 덕분에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조금 막막합니다. 저는 무남 동녀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안 계십니다. 저 중학교 때 한날 1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함께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그날의 일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토하던 것만 생생하네요. 그 뒤로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다가 막내 이모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덕에 이모와 함께 결혼 전까지 살았습니다. 이모는 제게 엄마 같은 존재고 이모에게 피해를 입히고 싶지 않아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흔한 SNS도 할 줄 모르고 기껏해야 블로그나 네이트톡을 보는 게 전부일 정도로 소심한 성격입니다.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지만 속을 터놓고 하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많이 외로워서 음성 채팅을 가끔 이용하곤 합니다. 친구들은 제게 정말 착하고 순한 친구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제가 싫다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거절이라는 걸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옆에 사람을 두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돈도 많지 않았고 이모 덕에 대학은 잘 졸업했지만 졸업하자마자 금융원에 취업이 되어 수입 중 20%는 이모에게 등록금 상환식으로 갚아 나갔습니다. 이모는 마다했지만 이모의 수입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기에 저는 기어코 드렸고 이모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제가 모은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8이 되던 해에 무슨 바람이 들어서인가 갑자기 여행이 떠나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연차를 몰아서 쓰고 3월 한 달간 해외 배낭여행을 떠났는데 어느 한 도시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에선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이 시가 되고 모든 소리가 음악이 되듯이 저는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은 일정을 전부 남편에게 맞춰서 함께 다녔고 20여일을 함께 여행하고 한국에 함께 귀국을 했습니다. A시에 있던 저와 B시에 있는 남편의 연애는 실로 위태로웠지만 남편의 끝없는 구애에 저희는 꾸준히 연애를 할 수 있었고 그해 겨울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모는 아직 구만리 같은 앞길을 생각해서 찬찬히 생각하라 하셨고 남편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지만 저는 그 사람과의 미래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말은 그때까지도 제게 시로 들렸으니까요. 그렇게 극구 말리는 이모를 뒤로하고 저는 혼인신고만 한 채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무런 연고지도 없는 B시로 내려갔습니다. B시의 생활은 임신한 제게 너무 맞지도 않더군요. 사투리도 어색했고 그들의 인심이 제겐 과한 부담으로 다가왔고 시부모님들의 관심이 간섭으로 느껴지고 아무 때나 예고 없이 들이닥치는 시댁 식구들이 점점 부담스럽고 짜증이 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연애할 때와는 다르게 점점 말보다는 주먹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남편의 동생 즉 시누이는 어느 날 제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언니는 무슨 깡으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저런 개망난 애를 따라 이곳으로 왔어요? 그때까지도 전 제게 처해진 상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의 굶주린 줄 몰랐거든요. 주변엔 저를 좋아해주고 착하다 말해주는 지인들이 많았고 가끔 외로울 때면 뮤지컬 영화들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술을 마셔줄 친구들이 있는 제가 왜 정에 굶주렸는지 지금도 잘 알지 못합니다. 산달이 다가오던 작년 무더운 여름날 7월의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날 정말 더웠어요. 임신 8개월 차였고 몸이 무거워서인지 더위를 타지 않던 제가 에어컨이 없으면 한시도 못 버티는 신세가 되던 그때 낮이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집에 한기가 느껴진다며 에어컨을 끄더니 다짜고짜 욕을 퍼붓고는 돈 잡아먹는 귀신이라고 욕을 퍼붓더군요. 결혼을 하면서 혼술하며 5천만 원 들고 내려와 남편에게 전부 이체해 주었고 제게 남은 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은 잔고 100만 원 남아있는 통장 하나 보여줬을 뿐 적금 통장과 CMS 통장은 아예 신랑에게 보여주지도 않았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다행이다.
그 멍청한 와중에 이것 하나만은 참 똑똑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돈도 바보같이 쓰질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애기 훗날 학비를 생각하면 지금 쓴다는 걸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남편은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짜고짜 너 때문이라며 욕설을 내뱉고 냉장고를 주먹으로 치고 문을 발로 걷어차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길래 무서워서 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걸어 닫았는데 나오라고 문을 걷어차며 소리를 지르다가 끝내 문을 거의 부수다시피 열더군요. 그리고 임신해 있는 저를 약 15분간 찜질을 했고 이유도 모른 채 무릎 꿇고 빌고 나서야 남편은 씩씩대며 집을 나가 다음날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훗날 위해 병원을 찾아갔더니 전치 3주가 나오더군요. 임신한 몸으로 전치 3주를 받자 A씨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이모가 걱정하실 것 같아 터진 입술과 멍이 가라앉으면 올라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다 8월 10일 배뭉침이 잦아 무작정 KTX를 타고 이모에게로 갔습니다. 이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양수가 터졌고 12시간 만에 겨우 제 아기를 안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달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34주 3일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모가 놀라셔서 어떻게 된 거냐 물으셨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절대 내가 있는 곳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산부인과에서 연계해준 산후조리원을 부랴부랴 예약하고 한 달간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이모 집으로 가 좀 더 있을 요량으로 이모 집으로 갔는데 이틀 후인가 남편이 찾아왔더군요. 여자 둘이 사는 집이라 무시를 했던 건지 이모가 나가라는 대로 무작정 밀고 들어와 처음엔 미안하다 빌더니 나중엔 이모가 보는 앞에서 저를 때리더군요. 이모가 이성을 잃고 때리고 말리니 이모도 같이 때리는 남편을 보자니 제가 무슨 짓을 벌인 건가 싶고 정말 딱 죽고만 싶었습니다. 알았다. 따라 나서겠다. 제발 그만해라. 하곤 그 사람에게서 벗어난 지 딱 33일 만에 다시 비시로 끌려 내려갔습니다. 한 달 된 그 신생아를 카시트도 없이 품에 꼭 안은 채 말이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편이 졸리다며 고속도로 휴게소에 잠시 정차하고 눈을 좀 붙이겠다 하길래 그러면 커피라도 사다 주겠다고 일어나 나오는데 도로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9월이었고 새벽 1시쯤 되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정차해 있는 고속버스로 도망쳤습니다. 기사님께 남는 자리 있는지 여쭤보고 지금 납치를 당했다고 말씀드리고 양해를 부탁하고는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를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핸드폰과 신분증과 체크카드만 들고 있던 신세라 기사님께 내려서 계산해 드린다고 양해를 하고 무서워서 맨 뒷좌석에 아기를 안고 쪼그리듯 앉아 버스만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걱정 말아라. 나 지금 도망치는 중이고 아기도 잘 데리고 있다. 자리 잡히면 연락하겠다. 지금부터 전화기는 꺼둘 것이고 자리를 잡으면 전화를 해지할 것이다. 다시 핸드폰을 개통하게 되면 바로 연락을 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까지 약 10분 남짓 있었는데 그 순간 10년이 좋게 되는 것 마냥 식은땀이 나더군요. 남편은 아니 놈은 아마 잠을 자고 있었겠지요. 후에 버스에서 내린 곳을 확인하니 땡땡시라는 곳이었고 정말 저는 아는 곳이 아니라 그래도 예전에 몇 번 가본 곳이 있는 C시라는 곳으로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버스에선 젖먹이도 쉽지 않고 아기가 칭얼거리면 다른 분들께 죄송스러워서 택시를 타고 C시까지 올라와서 무작정 아무 숙소나 들어가 아기를 내려놓고는 정말 2시간을 미친 듯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더군요. 숙소의 주인이셨던 이모님은 제 딱한 사정을 들으시곤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집에 사는 조건으로 식비와 집세를 받지 않는 대신 시어머니의 수발을 좀 들어달라고요. 시어머니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케어를 해주시면 저녁엔 자신들이 해주니 전혀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식사는 매일 올려다 주거나 혹은 내려와서 같이 먹으면 된다 하셨습니다. 정말 은인 같은 분이셨죠. 제게는. 저는 지금 그분들 옥탑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으론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편의점에서 알바를 합니다. 아이의 귀저귀값, 분유값, 옷값 만만치가 않더군요. 할머니의 수발은 힘들지 않습니다. 식사를 차려드리고 대소변 보신다고 하실 때 화장실 모셔다 드리고 말동무 해드리고 아기 노는 모습 보여드리고 책 읽어드리고 집 청소, 할머니 빨래, 설거지 정도니까요. 저녁에는 편의점으로 아기를 데리고 출근을 합니다. 주인 이모께서 두고 가라고 하시지만 아기가 제 곁에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아기를 바운서에 눕혀 재운 뒤 발 스톱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아이를 곁에 두고 일을 합니다. 그래도 문 앞이라 드는 찬바람은 어쩔 수 없는지 아이가 독감에 걸려 오이를 아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양해를 구해 일주일을 쉬고 명절을 아이와 함께 옥탑방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울며 보냈습니다. 제 아이는 그 흔한 장난감도 애착 인형도 없이 그저 엄마만 보면서 지냅니다. 옷도 죄다 중고나라 사이트를 뒤져서 나눔해주는 것이나 10,000원에 2벌, 3벌 하는 것들, 기저귀도 4시간에 한 번씩. 너무 속이 상합니다. 이모께서 간간히 인원 진행에 대해서 음성을 넣어주시는데 제가 나타나야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친권을 주장할 것 같고 아이를 뺏길 것 같아 용기가 없어 이혼도 못하겠습니다. 어서 그놈에게 여자가 생겨 친권도 양육권도 포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이모는 매일 울면서 음성을 남기십니다. 이모가 너무 보고 싶고 이 힘든 상황도 너무 싫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혼만 되면 아이와 당당하게 살 수만 있다면 어서 하루라도 빨리 A시로 올라가 취업을 해 아이와 함께 당당히 살고 싶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문화센터도 데려가고 아프면 입원도 시키고 국민체육관, 점포로 등등 연령대에 맞는 장난감도 원 없이 사주고 싶습니다. 제가 용기가 없어 제 아이를 이렇게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어제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하염없이 눈물만 나고 너무 힘들어 모든 걸 포기하고 이모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임신 중에 남편의 찜질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까요? 변호사를 찾아 진행을 해야겠죠. 돈은 얼마나 들까요?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요. 안녕하세요.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일면식도 없는 제게 아이 엄마 힘내라고 하신 말씀에 정신이 아득해지다가 번뜩 정신이 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제 뒤통수를 때린 것 같았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엔 그동안 아팠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는 듯한 기분에 몇 시간을 제 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 제 아이의 이름은 이모와 이곳에 계신 분들 외엔 불러주시는 분들이 안 계셨는데 제 아이의 이름은 작두, 가명입니다. 출생신고하러 가서도 제멋대로 모계성을 따른다고 표기하고 제 성을 땄는데 이게 소송이 들어가면 제 아이는 노매성을 따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직도 겁이 나긴 합니다. 혼인신고 당시 장난삼아 바람을 피우거나 나를 실망시킬 경우 아이의 친권은 내가 가져오겠다 하며 자녀 성분에 모계 성분으로 하는 것을 협의한다는 물음에 예라고 체크한 것을 기억해내 제 독단으로 제 성으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했었는데 그는 동의한 사항이 아닌 저의 독단이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여태껏 차일피일 미루고 숨어 있었기도 했었습니다. 내 집도 하나 마련하지 못했던 것도 전입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글을 올리며 아이의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아이는 말개개인 하늘처럼 청명하게 키워야 하니까요. 바로 오늘처럼 말입니다. 어제 정신이 번쩍 들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추천해주신 무료 상담센터에 전화를 해봐야 했고 용기 내서 수면 위로 떠올려야 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고 제가 살아가야 할 방도를 찾아야 했습니다. 여태껏 위치 추적을 할지 모른다는 무서움에 새벽에 잠깐씩만 음성을 확인하느라 켰던 휴대폰을 당당히 켜고 우선 이모에게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우셨고 저 역시 미안하다는 말 말곤 드릴 말씀이 없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작두도 뭘 아는지 제게 안겨 칭얼대지도 않고 한참을 가만히 안겨만 있었고요. 이모에게 곧 이곳을 정리하고 잠시라도 얼굴 보러 올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그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차라리 외삼촌 댁에 피신해 있으라고 합니다. 이모가 이미 다 말해놨다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혼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왜 그 생각을 미리 하지 못했을까요? 아마 저는 결혼과 동시에 바보가 된 모양입니다. 이모와 전화를 끊고 저는 예전에 다니는 회사에 저를 유독 이뻐라 하셨던 팀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를 여쭈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안부를 먼저 물으시고는 이혼하게 될 것 같다는 저의 말에 자리를 만들어 보마. 하지만 주임 자리는 당장 힘들 것이다. 사원부터라도 괜찮겠는지를 물어보셨고 저는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행스럽게도 희망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대적으로 신입과 경력직을 뽑는 3월, 그리고 인사이동이 있는 7월에 이력서를 보내달라 하셨고 너를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그럴 수 있으면 7월에 이력서를 넣는 걸로 하자 라고 하셨습니다. 펀드 투자 상담사, 증권 투자 상담사, CFA밖에 자격증이 없어 조금 불안하긴 했지만 CPA를 다시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리는 영어도 다시 시작해야 했죠. 어쩔 수 없이 연치 없지만 또 이모에게 기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화해본 결과 일단 무료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전치 3주의 진단서가 있는 상태이고 저를 납치한 경험이 있는 점과 이모를 꾸준히 협박해온 점, 그리고 제 음성 사서함에 고스란히 욕설과 협박이 녹취되어 있는 점 등으로 이혼을 진행함과 동시에 접근 금지 신청을 할 수 있고, 제 아이에 대한 접근 역시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엄마의 보호 아래이기 때문에 함께 접근 금지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은 가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혼 시 조금 불리할 수 있다고 하며, 아이의 성을 상의 없이 독단으로 제 성으로 한 것이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친권을 뺏어오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찜질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음성사서함에 남겨진 녹취록에는 잡히면 가기가기 찢어 죽일 거다. 애새끼를 네 앞에서 목을 비틀어 죽여주마. 평생 여자 노릇 못하게 해줄 거야. 쉽게 죽이진 않아. 발목 잘라서 평생 기어다니게 해줄까? 개처럼 빌어봐. 그럼 살려는 줄게. 네 애새끼라도. 등등의 목숨을 위협하는 협박성 발언이 상당하기에 이 점이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방문 상담을 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 주 중으로 예약하고 방문 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혼 진행 시에도 극도의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면 면담 자체를 따로 분리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하고, 변호사들만 만나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고요. 여성센터에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상담해주시는 분이 제 이모와 연세가 같으시더라고요. 한참을 한숨을 쉬시다가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전화번호가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연락을 달라며 개인 핸드폰 번호를 주셨습니다. 정말 이곳에 글을 한번 올렸을 뿐인데 어제와 오늘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고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풀리려고 하니 이렇게 쉽게 풀리고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흥분과 전율이 지속적으로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물이 납니다. 아직 시작일 뿐인데, 이제 겨우 스타트 지점에 와 있을 뿐인데 벌써 고지가 보이는 것 마냥 들떠 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의 조언 덕분이고 저를 정신들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제가 무지해서, 제가 바보 같아서 제 아이를 그동안 너무 방치하고 그늘 속에 키운 거라는 생각에 미안하고 미안해서 잠든 아이를 힘든 줄도 모르고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웬만한 계획이 잡히자 마음이 조급해져서 염치를 불구하고 편의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 죄송하지만 빠른 시일 내로 후임자를 구해주십사 부탁드리며 사정을 말씀드리자 언제든지 주변 정리되면 말하라 해주셔서 주인이모께 전화를 드려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주인이모께서는 그동안 고생했고 오히려 고마웠다며 오늘 저녁에 파티나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소고기를 사오셨고 저도 아주 오랜만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단유를 한 지 2달이 넘었습니다. 주인이모께서는 소주잔을 나누시며 저보다 많이 울어주셨고, 부쩍 자라서 제법 기어다니며 말썽을 부리는 작두를 아주 오랫동안 안아주셨습니다. 이제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지금처럼 엄마 옆에서 많이 웃어주는 아가여야 합니다. 이 할미는 잊어도 되지만 지금의 널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너의 엄마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만, 이 고생은 잊었으면 좋겠다 라고 나중에 성공하면 꼭 놀러오라며 한참을 우셨습니다.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당장 어제부터 그만두어도 좋다. 어차피 나도 장사 안 돼서 힘들던 참이었다. 애기 엄마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앞으로 작두랑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다 하시며 그간 일한 시급보다 10만원이나 더 챙겨 넣어주시며 기저귀 값에 보태라 주셨습니다. 거절해도 그러는 거 아니라며 사람 손 무한하게 하지 말라고 받으리라 하셔서 어쩔 수 없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제가 꼭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잡고 성공해서 보답하러 와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더군요. 편의점 사장님께서는 아마도 제가 죄송해야 할까봐 장사가 되지 않아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걸 저는 잘 압니다. 전 이 많은 빚을 언제 다 갚을 수 있을까요? 결혼으로 인해 전 많은 걸 잃었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작두와 또 인간관계의 소중함과 사람의 정이라는 진심을 배웠고 또 그들에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께도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쯤에 이모가 작두와 작두 엄마인 저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외삼촌 댁으로 갑니다. 근 7개월 만에 이모를 뵙습니다. 외삼촌은 결혼 이후 처음입니다. 눈물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곳으로 도망쳐온 후에 살이 너무 빠져서 이모가 속상해하시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가기 전 편의점 사장님과 주인 이모께 들러 인사를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꼭 다시 찾아뵙고 제 주변이 정리되는 대로 그분들이 나누어 주셨던 그 정을 되돌려 드리겠노라고. 그리고 어제 새벽, 아니 오늘 새벽인가요? 신우이, 그러니까 놈의 여동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스팸이라 몰랐는데 아침에 혹시나 놈에게 전화나 음성이 들어와 있을까 싶어 스팸함을 들여다보니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와 있더군요. 신우였습니다. 이모께 전화를 받았다고 하였고 이모 말로는 신우에게 여러 차례 저를 찾는 전화가 이모께 걸려왔다고 합니다. 언니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다. 언니의 거처를 알고 싶다. 아니 통화라도 하고 싶다. 해코지를 하려는 게 아니다. 수차례 연락이 왔었고 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겠다는 결정을 한 지금 이모께서 문자라도 남기면 아마도 연락을 할 것이다 하니 문자를 남긴 것 같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언젠가는 부딪힐 일 더는 미루지 말자 싶은 마음에 전화를 했습니다. 망설일 이유도 없고 망설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신우의 이야기로 저는 또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놈에게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확실한 물증이 잡히는 대로 제게 증거사진을 보내준다고 하네요. 왜 신우가 제 편을 들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BC에 있던 시절 배가 불러오는 절 안타까워했고 종종 왜 오빠 같은 망나니와 결혼했냐며 타박 아닌 타박을 했었고 언니가 아닌 아기를 생각해서 사오는 거라며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 오곤 했었습니다. 그냥 속으로 말은 저렇게 해도 참 속정이 깊은 사람이다 싶었을 뿐 워낙에 정을 깊게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 감사했었는데 이렇게 고마운 소식을 전해주는 은인이 되어줄 줄 알았다면 함께였을 때 진심을 다해 잘할 걸 그랬습니다. 그놈은 저와 연애하던 시절처럼 상당한 멋을 내기 시작한 지 약 5개월가량 되는 듯 하고 다시 직장을 잡은 지는 정확히 3개월, 집안에서 제 흔적을 지우기 시작한 건 한 달 남짓이라고 합니다. 주말이면 본가로 들어와 부비적거리거나 A시로 올라가곤 하던 놈이 요즘은 본가에 오지도 않고 집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주말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혹 카톡 메인 사진도 여자 사진일 경우도 있고요. 남매이나 친하지 않아 SNS 친구가 맺어지진 않았지만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혼이 쉬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 이곳을 글을 올리지 않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BC로 제 발로 내려갔다면 제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이곳에 글을 올리지 않고 지금 삶에 만족하며 제 아이를 우물한 개구리 신세로 키웠다면 그 모진 세월의 벌을 저는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에 빛이 보이기 시작한 지금 은인 같은 일면식도 없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지 않고는 사람처럼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일일이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구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를 정신 차리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뜨거운 눈물을 함께 흘려주시고 아픈 가슴을 위로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혼이 진행되어 가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못 볼 꼴을 더 보겠지만 이젠 모든 걸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어갑니다. 훗날 정말 고지가 보이는 그날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그리고 승전보를 울리러 오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들 복 받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두 번째. 저와 작두는 외삼촌 댁에 잘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바로 쓰러지듯 잠이 들어 회포를 풀지 못해 어제 이모와 삼촌 내외분과 사촌 오빠 내외 사촌 언니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웃음만 나왔습니다.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많이 흐르지 않더군요. 행복했고요. 아주 오랜만에 너무 많이 행복했습니다. 전부 해결이 난 뒤에 글을 쓰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건 저를 걱정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안심 아닌 안심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아름답게 각색된 드라마 같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나쁜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욕설도 없고 그렇다고 누굴 원망하는 말도 없습니다. 처음 글을 올렸을 때도 누굴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지, 이 어린 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이렇게 숨어서 앞으로 평생 이 어린 것에게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살아야 하는지 무섭고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으로 쓴 것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을 택한 건 저였기에
주먹 다짐을 당했던 것도 제가 짊어지고 가야 할 문제였으나 아이만큼은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아 도망을 친 것이었고, 아이에게 선택지를 주지 않고 아빠의 자리를 뺏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글이었기에, 그리고 또 이기적으로 제가 살고 싶었기에 쓴 글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지금 또한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글은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올린 글이었기에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눈물을 흘리며 올린 글이라 그렇게 느끼셨을 겁니다. 제 지인에게 저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지인이 한날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었더니 거기서 어느 한 사람이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저를 일컬어 신종앵벌이라고 칭하더군요. 한 아이의 어미로서 듣는 가장 뼈아픈 말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에게 묻지 않고 제 독단으로 아빠를 빼앗았다는 건 말고는 아이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엄마가 되기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힘을 얻고자 그저 위로를 받고자 정신을 차리고자 올린 글 하나로 거지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공격하시고 싶으시거든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해도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구분지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게 왜 아이를 어린이집에라도 보내고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 질책하셨다면 반성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제 글이 어떤 사람에게는 구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홀로 서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없어 이모와 외삼촌 그리고 사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끼치고 있지만 이분들께는 제가 다시 일어서거든 언제든 되갚아 드릴 수 있는 피부치기에 염치를 무릅쓰고 도움을 받고 있지만 여러분께는 제 아이의 이름을 진심으로 불러주시는 것, 제 아이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것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모와 많이 울었습니다. 제게 엄마는 강하다 하니 힘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제게 언제든 괜찮으니 술 한잔, 밥 한 끼 사줄 테니 연락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모든 말씀, 그 한 말씀만으로도 저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미 차고 넘치는 모든 걸 얻었습니다. 또한 메일을 남겨주셨던 분들에게는 제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차차 일이 정리되는 대로 따로 메일이라도 보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어제 사촌오빠 회사 고문님의 지인이라는 변호사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꽤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나름의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입니다. 일이 잘 해결되는 대로 저를 기다려주시고 작두의 앞날을 축복해주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한 약속을 지키러 꼭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일로 글을 쓰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가정교육 문제로 남편과 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가정교육 문제로 남편이랑 실랑이를 하다가 자주 보던 판에 글을 남기게 됩니다.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세요. 18살 고등학생 큰딸과 남편의 문제입니다. 딸이 용돈을 흥청망청 계획 없이 쓰고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전혀 모르길래 용돈을 반으로 줄이고 필요한 건 알아서 사라 하며 일절 정해진 용돈 외에는 아무것도 안 줬습니다. 용돈이 부족해지니 서빙 알바를 하더라고요. 기특하길래 알바를 6개월 동안 하면 용돈은 다시 늘려주려 생각하고 있었고요. 알바를 시작한 지 2달도 안 된 시점에 일을 하기 싫다며 투정을 부리기 시작하길래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에 일찍 오길래 알바는 어쨌냐고 물어보니 하기 싫어서 안 나갔다고 하네요. 그만두겠다는 말도 없이 안 나갔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서 지금 당장 가게에 가서 그만두겠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오라고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길래 제가 대신 가게에 학업에 지장되는 것 같아서 못 나가게 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 전화를 드렸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말을 했더니 사과 전화를 왜 했냐며 신경질을 부리길래 안 나오겠다는 딸 억지로 데리고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갑자기 하기 싫다고 말도 없이 안 나가버리면 가게는 얼마나 곤란하겠냐. 가게 입장은 생각 안 하냐 라면 물으니 딸은 핸드폰만 만지고 있고 남편은 TV 보려고 하길래 딸 핸드폰 뺐고 남편 리모컨도 뺐고 눈을 보면서 다시 말을 했는데 남편이 옆에서 뭐 그런 일로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큰일처럼 얘기하고 그래. 이게 어떻게 큰일이 아니야? 작은 알바 자리도 나가기 싫다고 잠수 타버리면서 안 나가는데 나중에 직장은 안 그런다는 보장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니 남편이 가정교육을 이상하게 시킨다고 하네요. 가정교육엔 정답이 없다지만 책임감은 부모가 심어주고 알려줘야 하는 게 아닙니까? 큰딸 얘기로 한참 대화 나누고 있는데 남편이 너는 가족보다 남들을 더 위하고 챙긴다며 화를 내길래 언제 그랬냐고 했더니 막 따지고 드는데 저는 그렇게 커왔고 배워왔고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부정하니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네요. 최근 일이라며 꺼낸 말이 며칠 전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는데 냉동고 문을 열고 앞에 서서 고민을 하길래 제가 문을 닫으면서 문이 투명하잖아. 안에가 다 보이는데 왜 문을 열고 골라? 눈으로 먼저 고르고 결정을 하면 문을 열어서 꺼내. 다른 아이스크림도 다 녹잖아. 이 말을 했다고 가족이 아닌 남을 더 위하는 거랍니다. 불투명 유리도 아니고 안이 훤히 다 보이는 문인데 그걸 왜 굳이 열어서 보는지. 그 편의점이 내 거거나 거기 있는 아이스크림을 다 사버리는 것도 아닌데 그걸 왜 열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둘이 실랑이를 하니 딸이 눈치를 보다가 들어가려고 하길래 한마디를 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시작할 때 사장과 네가 합의하에 일을 시작한 거고 그만둔 것도 합의하에 해야 하는 것도 몰라? 특별한 이유 없이 변덕으로 그만두는 것이라면 더더욱 연락을 해야 맞는 거야. 명심해. 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은 제가 이상하고 유별나다고 화를 내면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보자며 씩씩거리길래 물어볼 수는 있지만 얼굴에 침뱉기 같아서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써봅니다.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고 현명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남편과 딸과 같이 볼 겁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요시다. 소통이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남편 없이 딸아이와 먼저 얘기 나눴습니다. 혹시 정말로 직원들과 트러블 혹은 송일홍이 있나 싶어 무작정 잔소리하고 화부터 낸 거 내가 경솔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뒤 문제가 있었냐 물었는데 다행히 걱정했던 트러블이나 성희롱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돈에 비해 일이 힘들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 성비 불균형이 너무 심해 하기 싫어서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애랑 또래 아이도 같이 일을 했는데 그 아이가 무단 결근을 하길래 자기도 홧김에 해버린 거라면서 힘들었겠구나 라며 같이 공감해주고 난 뒤 다시 말을 해줬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란 생각은 가지면 안 되는 거고 그만둘 때는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줬더니 딸도 수긍하며 반성하길래 용돈은 다시 올려주기로 하고 돈을 좀 더 아껴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용돈을 줬었는데 다음주 다다음주 용돈까지 미리 받아가서 사는 게 아이돌 앨범이나 봉? 응원봉을 사더라고요. 돈을 어디에 소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자기 몫인 돈이니까요. 흥청망청 쓴다고 느꼈던 건 용돈 받는 날이 아닌데도 입금해야 한다고 용돈을 미리 달라고 할 때 느꼈습니다. 학생에겐 조금 큰 돈일지도 모르는데 꼭 그 돈을 주고 사야겠냐고 물었을 때 얼마나 한다고? 라고 대답하기에 용돈을 반으로 줄인 거고요. 공부에는 생각이 없고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 해서 내년부터는 학원에 다니게 할 생각입니다. 대학 진학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늦은 밤까지 알바하고 돌아오는 딸을 보면 저도 마음 아팠습니다. 하지만 돈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으면 해서 알바를 하겠다고 했을 때 허락을 한 거였고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인성이 좋거나 예의가 바른 게 아니기 때문에 설사 공부를 잘해서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었다 하더라도 알바를 허락해줬을 겁니다. 남편과는 아직 냉전 중입니다. 제가 보낸 댓글들 카톡으로 보내줬을 때 읽고 답장이 없더니 집에 와서도 말을 안 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는 건지 화가 나서 말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네요. 제 생각에는 후자 같아요. 다 큰 어른인 남편을 제가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가정교육만큼은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편 직업을 궁금해하시는데 조그마한 인테리어 회사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아무래도 긴긴 싸움이 되고 갈등이 많을 것 같아서 그때마다 여기에 후기를 남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헤아리지 못한 것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잔소리보단 딸과 이야기하고 공감하도록 하여 바르고 이쁘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이.